그 영장의 유효 기간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 영장이 언제 집행되느냐를 아는 것은 각자가 이제 그 국민들도 물론 관심사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걸 아는 상황하고 모르는 상황이 확실히 다른데 저쪽에 대상자 쪽에서는 영장을 그 유효 기간을 알면 작정 기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했고 3주 정도 지난 그 영장이 통상적인 영장은 체포영장은 1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 중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집행 불능된 상태에서의 체포영장은 공소시효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인데 저는 한 2주쯤 예측을 했었어요. 아 기한을? 예. 왜냐하면 너무 멀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예, 1주는 또 너무 이제 집행하는데 제약이 따르니까 3주라 하니까 3주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항을 사람들은 경호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호처를 세분해서 보면 예. 거기가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이 있지만 이 상황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 체포에 그 불응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네네네. 늘공이라 해서 원래부터 경호원이었던 사람, 윤석열 취임 이전에도 경호원이고 앞으로도 경호원 할 사람은 그 저항을 이제 그 크게 안 한다고 보는데 그 지금 수뇌부,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뭐 부장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25 사변 때 후퇴하면 한다고 우리 아군 지휘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런 상황처럼 이 뒤에서 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마지못해서 한다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좀 위원장님은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나 동향 좀 들으셨어요? 뭐 저도 그 현재 그 우리 경찰 쪽에서도 사실은 경호실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간간히 듣고는 있습니다. 어떻대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간다면 지난번처럼 강한 그 저항은 힘들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휘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것처럼 커버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각자 책임인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서 집회 때는 경찰관들하고 몸싸움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공무집행을 하러 가는데 경찰관한테 만약에 그 몸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항은 생각보다 그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 인력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내지 아예 그 동원도 안 될 수도 있다. 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경호처 직원들 그렇죠. 순수하게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죠. 순수한 경호처 직원들로 한정한다면 그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많이 지배적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처럼 강력한 저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강력한 저항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극적으로 1차는 사실 시간만 약간 끌었지. 1차, 2차, 3차 저지를 하면서 1차에는 그냥 뭐 말 몇 마디에 풀어줬고 2차도 넘어갔고 3차에서도 이렇게 극렬한 공격적인 행위가 있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소극적인 아주 소극적인 그런 저항이 있었을 뿐인데 집행하는 쪽에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실패해 본 거지 지난번은 저는 저항이 크게 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저항의 정도가 더 약해진다면 뭐 그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뭐 진압하고 검거는 체포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서 경찰이 출석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출석 요청을 한 날까지 안 나오면 그때 이제 체포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하면 가장 먼저 그런 지휘부터 일단 검거를 해서 분리를 시킬 거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그 지휘부들은 보통 그러면 경호인력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호 지휘부를 먼저 검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아, 가능해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현장 지휘를 안 할 것이다. 이제 체포에 그 해서 현장 지휘를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현장 지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동료를 하면 앞에 경호처 인력들이 쫙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뚫어야 그 다음에 경호처 지휘부를 검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것도 예. 그 경호관들의 그 임무가 경호예요. 경호는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는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잡았을 때 이거 하는 거는 대통령 그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재판은 쉽다고 봅니다. 아, 더 쉬울 수 있다. 예. 그건 저항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만약에 그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면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제일 먼저 네네. 그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그렇죠. 제시를 해서 그러면 경호실 직원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그렇게 가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길 터. 네. 근데 길을 트는 순간에 그냥 뚫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쉽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아마 오늘하고 내일이 3차 그 출석 요구 시한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그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나오는 시점이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현장 경찰관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면 폭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대통령은 못 잡으면서 우리를 힘없는 시민들은 잡아가느냐? 아, 실제로? 공권력은 공평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범죄자들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게 예. 지금 그래서 그 공권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 이 체포영장의 집행은 사실은 아주 촉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인데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너무 그냥 뭐 가서 정말 협조 안 하니까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대한민국에 정말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장이 또 그쪽으로 미치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느끼죠. 검거 대상이 왜 나만 갖고 오래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현장에서 그래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 이번에는 관자 밖으로 좀 갈게요. 어제 백골단 등장했다는 거 뉴스 보셨죠? 예.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약에 가로막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포해서 압송을 하는데 다시 가로막는다든지 이럴 때는 경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가로막는 그 상황에 그 길을 다 튀어놓고 해야 됩니다. 작전을 할 때는 네, 그렇죠. 지난번 작전할 때도 통로를 확 틔우고 지금 테러가 제일 중요한 저도 걱정이 안에 작전보다는 바깥에 나올 때 불상사 이게 더 염려가 되는데 이 지난번에도 2,700명 정도를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기동대. 예. 네, 기동대 2,700명. 그래서 기동대 중에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은 바깥에 지금 들어갈 때 나올 때의 현장 상황 정리를 해서 이 지금 호송 차량과 시대를 이렇게 차벽으로나 여러 가지 예. 방법으로 격리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강하게 저항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를 해서 바로바로 그 호송차에 실어서 예.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예. 처벌이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를 해갖고 바로 이제 격리 조치를 해버리고 네네. 그다음 길 트고 압송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반발 그 강도와 규모냐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네. 밖에서는 그럼요. 그래요. 여기서 뭔가 좀 뭐 그 또 그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물리력이고 폭력이고 네. 그러면 그 체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압송 과정에서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수갑을 채우느냐 마느냐.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보통 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면이 노출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갑 채우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는 싫고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대한 예우고 우리나라 국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래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체포 당시에 이 온전한 그 정신 상태인지 아니면 그 술이 조금 됐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지나친 흥분된 행위로 그 주변과 본인의 그 신체 위해를 가할까 싶어서 아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는 수갑 채우는 것은 조금 그렇다. 네.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네. 체포 영장의 집행은 네. 수갑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까? 네. 그래요.